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11회차 K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11회차는 제주와 광주의 경기가 2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낮 1시 50분까지 판매를 합니다.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현미경 분석을 시청하시고 1시 50분 전까지 구매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축구 승무패 11회차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10회차 1등 금액인 8억 6천만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구매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역시 조금은 독식을 노리고 상당히 과감한 픽을 구성을 해왔고 온라인 한도 내에서 풀 베팅인 48,000원 픽을 들고 왔습니다. 1부와 2부로 항상 나눠서 현미경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1부만 보시고 2부는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2부에서도 많은 역배픽을 들고 왔기 때문에 2부까지 꼭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일회성, 단발성 분석이 아닙니다. 다음 프로토, 다음 승무패 회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양질의 정보와 전술 분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구성하시면 적중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역시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것이고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픽을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유튜브 분석 동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유튜브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세이브하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장 큰 멤버십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중에서 한 회원분이 멤버십 카페를 통해서 공유하신 픽이고 실제 적중까지 되신 픽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회원분들께서 픽을 공유를 하고 계시고 풋볼살롱의 멤버십 전용 카페는 풋볼살롱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향이 아니라 회원분들께서도 자발적으로 정보와 픽을 공유 및 교류를 하시는 쌍방향 소통의 카페라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다양한 혜택과 가입 방법을 확인을 하신 다음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승무패 11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성남과 포항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이 직전 강원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출혈이 컸는데 미드필더 이재원과 이종성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수비수 안영규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김영광 골키퍼가 선방 능력을 보여주면서 승점 1점을 사수를 했는데 성남이 최근 5경기에서 2골밖에 실점하지 않은 짠물 수비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5경기에서 3골밖에 넣지 못한 공격력인데 어쨌든 김영광 선수를 필두로 해서 안정적인 3백 수비를 기반으로 탄탄한 짠물 수비를 구축한 것이 김남일 감독의 성남입니다. 외국인 용병 뮬리치와 부시 선수 역시 골 결정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성남이 지난 시즌만큼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게 패배를 하는 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항과의 상대 전적 면에서는 너무나도 열세인데 10경기로 따져봤을 때 2승 1무 7패로 열세이고 지난 시즌 2차례 맞대결에서도 2패를 당했던 성남입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직전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수원의 선수비 후 역습 전술에 고전을 한 포항이고 김강석과 하창래가 떠나면서 헐거워진 중앙수비진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전민광, 권한규가 꾸리고 있는 중앙수비 조합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포항이기 때문에 공격력 자체는 괜찮은데 수비 쪽이 문제인 것이 포항입니다. 타시와 크베시치 용병들도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포항은 확실히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경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7실점으로 비교적 많은 실점이 약점인 것이 포항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성남이 3경기 2승 1무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5경기에서 2골밖에 실점하지 않은 짠물 수비가 강점이고 김영광 골키퍼가 녹슬지 않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강원전에서 미드필더 이종성과 이재원이 부상을 당해서 출혈이 컸던 성남이고 핵심 수비수라고 볼 수 있는 안영규까지 퇴장을 당해서 수비와 미드필더 쪽의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됩니다. 포항은 직전 수원과의 경기에서 한 방 제대로 얻어 맞았습니다. 현재 성남이 수원만큼의 빠른 기동력을 앞세운 역습이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포항이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포항이 상대 전적 면에서 성남을 압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공 상황에서 포항이 유기적인 공격이 가능한 팀이라는 점에서 성남을 상대로도 골을 넣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포항이 수비 라인을 내리는 팀들을 상대로는 의외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제주, 수원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수비가 불안한 포항이 자칫 성남의 짠물 수비에 골을 넣지 못하면서 뮬리치나 부시 같은 성남의 외국인 공격수들에게 한 방을 얻어맞으면서 의외로 패배까지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포항의 성향상 선제골을 허용을 할 경우에는 동점골을 위해서 닭공을 펼칠 것 같은데 그 닭공이 먹히지 않는다면 성남의 선수비 후 역습으로 추가골을 얻어맞으면서 의외로 성향상 무승부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따라서 이변이 나온다면 성남의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저는 8번은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수원과 FC 서울의 슈퍼매치 라이벌 경기인데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 직전 포항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5경기에서 1실점밖에 없는 짠물 수비가 압권이고 득점력이 문제가 있었는데 포항을 상대로 무려 3골이나 넣으면서 득점력까지 해결을 한 수원 삼성입니다. 민상기 대신 3백 축으로 나섰던 젊은 최정원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수원 삼성의 짠물 수비를 계속해서 이끌었고 용병인 니콜라오 선수는 여전히 물음표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윙백과 미드필더들이 체력적인 우려가 있는 것이 수원 삼성이고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서울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원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1승 1무 1패로 팽팽한 흐름을 보여줬던 수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짠물 수비를 앞세운다면 홈에서 열렬한 홈팬들의 응원을 받아서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서울 역시 직전 광주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탔는데 기성용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광주전에서는 체력적인 안배를 받으면서 후반전에 쪼코로 투입이 됐고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 날카로운 슈팅으로 결승골까지 넣었습니다. 주포인 나상호 선수 역시 광주전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슈퍼매치에서 한껏 득점력을 과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팔로세비치 선수는 계륵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포항 시절에 번뜩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팔로세비치 같은 선수들이 그래도 큰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제가 서울 사이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서울 쪽에 그래도 베테랑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라이벌전에서는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한 건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도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팔로세비치부터 나상호, 기성용, 박주영, 조영욱 같은 경험이 풍부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염기훈 선수는 지금 후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서울이 특유의 이 경험을 앞세워서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주영 선수가 최근에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데 그래도 슈퍼매치에서는 통산 10골로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경기에서는 박주영 베테랑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만 할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승무패로 지울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기세로 봤을 때는 수원 쪽이 좀 더 유력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슈퍼매치 같은 큰 라이벌전에서는 기세보다는 베테랑 스타 플레이어들의 노련한 경험이 더 우위에 선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슈퍼매치 경험이 있는 박주영, 조영욱, 오스마르가 있는 FC 서울이 이적생 나상호, 팔로세비치의 결정력을 앞세운다면 충분히 수원의 덜미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원이 빠른 기동력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김태환, 고승범 같은 젊은 선수들이 자칫 슈퍼매치 같은 큰 경기에서는 평정심을 잃고 쉽게 흥분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은 FC 서울이 의외로 노련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원이 지난 포항전처럼 라인을 무작정 끌어내리고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한다면 오히려 롱패스가 좋은 기성용과 오스마르의 퀄리티 있는 패스를 받아서 FC 서울이 더 좋은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수원이 기성용이나 오스마르를 향해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을 나상호나 조용욱 같은 선수들이 후벼파면서 득점 기회를 노출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원이 여러모로 서울을 상대로 의외로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서울 사이드를 무작정 믿기에는 최근에 수원이 토정 공격수 김건희와 신예 정상빈, 강현묵 같은 선수들이 기동력과 골 결정력이 살아났고 김태환, 고승범, 한석종, 김민우, 이기재가 버티고 있는 중원 라인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까지 얻는다면 충분히 수원이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성용, 오스마르의 느린 발이 수원이 포항전에서 보여줬던 빠른 역습을 들고 나온다면 이러한 느린 스피드가 역습을 중원부터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수원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대구와 울산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조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직전 전북 원정에서 아쉽게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세징야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 중원 자원인 쯔바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또한 수비수 조진우가 퇴장으로 징계로 인해서 울산전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대구입니다. 베테랑 이용래와 이근호 선수의 체력적인 우려가 있고 최영훈 골키퍼 대신 들어온 문경건 골키퍼도 선제골 실점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면서 확실히 골문이 헐거워진 대구입니다. 가뜩이나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데 조진우 선수까지 징계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수비력이 한층 더 약화가 된 대구입니다. 최근 10경기 상대 전적에서는 울산에게 승리가 없는 대구인데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2차례 무승부로 울산의 덜미를 잡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구가 홈에서 절치부심한다면 무승부까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제주의 부분적인 전방 압박과 탄탄한 3백 수비에 고전을 했습니다. 최전방에서 골을 많이 넣어줬었던 주니오 선수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고 있는데 최전방 외국인 공격수 힌터제어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선 자원인 바코 선수 역시 적응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종 공격수 김지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준 선수가 측면이 아니라 최전방 공격 자원으로 나서고 있는데 힌터제어 선수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동준이 최전방 원톱으로 설 것으로 보이는 울산이기 때문에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됩니다. 조현우 선수의 선방쇼를 앞세워서 울산이 꾸역꾸역 버티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대구가 의외로 선전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전북을 상대로 선전을 펼쳤지만 출혈이 컸던 대구입니다. 3백의 한 축인 조진우가 퇴장 징계로 울산전에 결장을 하고 핵심 미드필더인 츠바사 선수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이 유력합니다. 츠바사가 나오지 못하면 박한빈, 정치인 같은 선수들이 세징야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두 선수는 츠바사만큼의 창의력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세징야 선수가 또다시 2선으로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인 힌터제어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공격 흐름이 있습니다. 제주같이 수비진을 내려서 플레이하는
팀을 상대로 울산이 의외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전방 공격 자원이 부실하다 보니까 이동준이나 김인성 같은 빠른 측면 자원들은 수비 뒷공간이 나오는 팀을 상대로 강점을 발휘하는데 이렇게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팀을 상대로는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가 지금 전력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3백 수비를 기반으로 수비를 먼저 탄탄히 하고 선수비 후 역습을 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의외로 울산이 지공 상황에서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오히려 대구의 에이스 세징야 선수에게 역습을 허용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조현우 골키퍼가 친정팀 대구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이 감정이 복받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도 조현우 선수가 보여줬었던 선방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라고 보여지고 김지현 선수가 울산이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답답한 공격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울산 사이드를 받쳐야 하는 이유는 대구 역시 공격을 할 때 역습을 감행을 하는데 양쪽 윙백이 필연적으로 공격 상황에서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공격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에는 울산의 빠른 측면 자원인 김태한, 이동준, 김인성 등에게 측면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실점 기회를 내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A매치를 앞두고 있는 경기에서 울산이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전북과의 우승 초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명보 감독이 에이스들을 초반부터 투입을 해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울산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난 시즌 두 차례 무승부로 울산의 덜미를 잡았던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 역시 지금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는 하나 이병근 감독 대행의 목숨줄이 위태롭기 때문에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의외로 울산이 지공 상황에서 빡빡한 수비 블록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대구에게 무승부까지 최대치로 덜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그래서 무승부를 바치면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헤타페와 엘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살로만 뉴스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살롱 코멘트 위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가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주전 오른쪽 측면 자원인 니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고 공격수 마타 선수 역시 퇴장 징계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공격면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헤타페입니다. 지난 1월 엘체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던 헤타페인데 당시에 엘체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었습니다. 홈 성적에서는 그래도 5승 3무 5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헤타페인데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0.64골로 라리가 최상위권을 달리는 헤타페입니다. 따라서 헤타페의 홈에서의 짠물 수비를 엘체의 공격력으로는 뚫어내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엘체의 무승부를 가져가고 싶은 이유는 엘체가 에스크리바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고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공격과 크로스가 날카롭습니다. 특히 엘체가 에스크리바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역습 상황에서 순식간에 페널티 박스 안으로 4-5명이 침투를 하는 공격적인 전술을 가지고 와서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헤타페가 지금 공격력이나 수비력적인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엘체도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엘체의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인 바라간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것 외에는 결장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라리가 잔류를 위해서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액면가로 보자면 헤타페가 유리한 경기라고 보여지지만 헤타페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엘체가 무승부까지는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격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헤타페인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수비력이 라리가 최상위권이라는 점에서 엘체가 쉽게 골을 넣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헤타페가 안 그래도 빈공인데 최다 득점자인 마타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하고 니옴 선수마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됩니다. 에스크리바 감독 체제에서 한껏 조직력을 끌어올린 엘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우당탕탕 역습 한 방으로 헤타페의 덜미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헤타페가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한다면 엘체가 최근에 역습
한껏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엘체가 순식간에 페널티 박스 안으로 4-5명이 침투를 하는 돌격 앞으로 역습 한 방으로 의외로 골을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체가 지난 경기처럼 헤타페의 거친 경기 운영에 말려들지 않고 퇴장을 당하지 않는다면 엘체 역시 지금 승점 1점이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헤타페가 홈에서 극강의 수비력을 보여준다는 점과 엘체가 감독 교체 이후에 한껏 조직력이 살아났다는 점이 맞부닥친다면 충분히 득점이 터지지 않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의외로 무승부가 나타날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헤타페의 쓰레기 같은 골 결정력을 믿어보면서 저는 11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발렌시아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발렌시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발렌시아가 기본적으로 메스타야 홈구장에서 강한 팀이라고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라리가 경기에서 홈에서는 3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레반테 원정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 경기에서 핵심 자원들이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4명 정도가 결장을 했기 때문에 레반테 원정 0대1 패배는 석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발렌시아인데 올 시즌 홈에서 5승 5무 3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라나다는 반대로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와 마찬가지로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그라나다인데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몰데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1차전 승리가 있어서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한 그라나다입니다. 지난 12월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에서는 2대1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 경기에서 발렌시아가 2명이 퇴장을 당했고 그라나다 역시 1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양팀이 맞붙으면 팽팽한 2승 2무 2패 흐름 속에서 홈팀이 더 우세한 경기를 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렌시아의 부상 및 결장자로는 왼쪽 측면 윙어인 체리셰프가 부상 중이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인 풀키어 선수가 불투명하고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즈가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레반테 원정에서 발렌시아가 아쉽게 0대1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핵심 선수들인 호세 가야, 솔레르, 고메즈 같은 선수들이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수들이 강제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원정을 떠났던 그라나다보다도 체력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 발렌시아입니다. 최근 그라나다가 유로파리그 이후에 펼쳐진 리그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그라나다가 홈에서 더 좋은 경기를 하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로파리그 직후에 펼쳐진 홈 경기에서는 승리를 자주 거두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엘체전 승리를 제외하면은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그라나다입니다. 따라서 유로파리그 직후에 펼쳐지는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홈 깡패 발렌시아가 그라나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난 맞대결에서는 발렌시아가 2명이 퇴장을 당한 상황 속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는 발렌시아의 수비수 파울리스타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주전 골키퍼인 실러선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돌아왔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한껏 안정감을 더한 발렌시아입니다. 발렌시아의 체력적인 우위와 홈 깡패다운 면모 그리고 최근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들어봤을 때 그라나다의 원정 고자다운 면모가 나온다면 충분히 발렌시아가 한 골차 신승은 가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만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그래도 최근에 그라나다의 베테랑 공격수 솔다도가 직접 몰대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유지를 했고 그라나다 역시 최근에 유로파리그 직후에 펼쳐지는 리그 경기에서도 꾸역꾸역 승점을 쌓아가고 있는 위닝 멘탈리티가 살아났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거지같은 골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무승부까지 최대로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저처럼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그래도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바치시면 안전하게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3번 경기는 비아레알과 카디스의 경기인데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이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디나모 키예프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살로만 뉴스에서 비아레알의 에이스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11경기에서 9골 5도움을 올려주고 있다가 디나모 키예프전에서도 혼자서 2골을 넣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이어간 비아레알의 모레노입니다.
비아레알의 특징은 홈 성적이 5승 6무 2패인데 원정에서도 무승부가 7차례나 있어서 라리가 최다 무승부 팀입니다. 카디스의 경우에는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최근 라리가 5경기 흐름을 봤을 때는 1승 2무 2패입니다. 베테랑 공격수 네그레도 선수가 2경기에서 한 골을 넣어주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한다고 살로만 뉴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4-2 포메이션을 쓰는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때 높은 크로스보다는 아무래도 네그레도 선수가 신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낮고 빠른 크로스를 즐겨서 사용을 하는 카디스입니다. 카디스가 역습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비아레알이 역습 실점이 조금은 있다는 점에서 카디스 쪽 이변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해당 부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디나모 키예프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한 비아레알입니다. 최근 유로파리그 다음에 펼쳐졌던 라리가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비아레알인데 과거 세비야 시절에 유로파리그 3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비아레알의 에메리 감독이 확실히 유로파리그 DNA가 있는 것이 최근에는 유로파리그 이후에 펼쳐지는 리그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덧 3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에이스 모레노 선수가 또다시 키예프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고 이 모레노 선수뿐만 아니라 최근에 베테랑 공격수 바카 선수의 움직임도 살아나고 있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모레노 외에도 알카세르와 바카라는 득점원이 있는 비아레알이 화력적으로 카디스를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키예프전에서 일찌감치 2골을 넣었던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에메리 감독이 주전 선수들을 모두 후반 80분 이전에 빼줘서 체력적인 안배도 어느 정도 한 것이 비아레알입니다. 올 시즌 비아레알의 최고 연승 기록이 4연승인데 현재 3연승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도 비아레알의 연승을 의심할 만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카디스 쪽 이변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카디스가 4-4-2 포메이션 기반으로 역습이 날카로운데 비아레알이 아무래도 패스와 점유율을 중시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역습 실정이 없는 팀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디스의 역습 한 방을 노리셔서 최대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처럼 폴더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직전 키예프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간 비아레알이 절정의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는 모레노를 앞세워서 홈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무패 11회차 현미경 부석 마지막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그라나다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직전 그라나다 원정에서 다비드 실바 선수가 전반 28분 만에 부상으로 아웃이 됐는데 살로만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실바 선수가 출전을 하냐 마냐가 소시에다드의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실바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 시절만큼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진 못한데 그래도 공격 전개에 있어서 소시에다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전에 실바 선수가 결장을 한다면 어려운 경기를 할 것 같은 소시에다드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2무 4패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리가 없는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리오넬 메시 선수가 있는 바르셀로나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소시에다드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 선수가 전반 28분 만에 그라나다전에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제가 소시에다드의 홈페이지에서 훈련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다비드 실바 선수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바 선수가 결장을 한다면 과거의 소시에다드가 실바 선수가 없을 때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바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소시에다드의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이삭 선수와 오야르사발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의외로 빈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오야르사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맨유와 레반테전에서
페널티킥을 연이어 실축을 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수비력도 향상됐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수에서 소시에다드를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경기에서 2골밖에 먹지 않은 짠물 수비도 인상적인 바르셀로나이고 리오넬 메시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이 그리즈만 선수 역시 직전 경기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적으로 소시에다드를 압도할 만한 바르셀로나입니다. 소시에다드의 핵심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메시 선수를 필두로 한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원정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1회차 현미경 분석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나만의 픽에 쏙쏙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승무패 11회차 대박 적중을 기원하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